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에서 핫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긴급 진단 점검해 보도록 하죠. 랩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을 이사님과 함께 살펴볼 때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뜨겁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끝판왕을 내놓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정말 요즘은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를 막 늘리고 접고 비틀고 이게 다 되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는 LG 디스플레이의 꿈의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요 오늘 뉴스가 좀 많이 쏟아지던데 어떤 겁니까? 네, LG 디스플레이가 기술은 참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뭐 이번 기술이 아니고 이제 뭐 기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던 경우도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그 세계 최초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은 이제 기술은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는 낯선 용어는 아니고요.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좀 부각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난제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게 스킨 디스플레이라고도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스킨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이제 몸에 붙이는 그러니까 이제 패션이나 웨어러블이나 이제 스마트 기기 등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2년 전에 이제 관련 국책과제 주간 기업에 이제 선정되어서 이제 여러 산하기관 기관과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2년 후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이제 기술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니까 중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바닥에서 좀 거래를 실리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좀 더 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뭐 그런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굳건하게 나타나주고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시장 하면은 잡음이 많았던 시장이에요. 뭐 가전이 잘 팔려야 되고 IT 기기가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중국의 그 저가 공세에도 이리 치고 저리 치기도 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무언가 지금의 승기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전장과 뭐 메타버스 이런 좀 향후의 미래에 많이 쓰일 디스플레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이제 그쪽이 4차 산업혁명과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탁기, 냉장고, TV 이 세 개가 있는데 요즘 또 이제 수요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돈이 없어서 한 개를 못 산다 그러면은 세탁기 있어야죠. 또 냉장고 있어야죠. TV는 이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쪽에 선택적인 대안이 이제 TV다라는 거고요. TV 쪽이 얼마나 힘드냐면은 삼성전자도 보면은 TV 쪽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지금 3분기 실적에서도 좀 적자 아니야? 이런 추정이 있는 상황이고 LG전자가 가전 쪽에 굉장히 강한데 TV 사업부를 보시면은 2분기에 7년 만에 적자 전환을 했고 3분기에는 적자 규모가 더 확대됐을 정도로 TV 쪽이 좀 힘들구나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대형인치, 70인치 이상의 TV는 올해보다 내년에 이제 15% 이상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디스플레이 전체로만 놓고 보면 이제 지금 좀 TV 그쪽을 좀 말씀드렸는데 디스플레이 쪽 놓고 보면은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에는 디스플레이 면적 수요가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열렸는데 디스플레이가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와 함께 이제 3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3대에 이렇게 속하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속했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 또 작년에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를 17년 만에 중국한테 넘겨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도 정부도 이를 아는 거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에 17년 만에 1위를 뺏겼어. 그러면은 이쪽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3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기 때문에 관련된 뭐 정책과도
연관돼서 뭐 관련된 뉴스들 많이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무언가 우리가 볼 것들이 많아지면서 또 메타버스 시대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화면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이걸 입체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는 약간 휘어줘야 되고 네네. 네, 그런 기술을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선보이면서 오늘 장 주가 상승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이 상승을 주주분들이라면 또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지금 기술력은 알겠어. 근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잖아요. TV가 안 잘 안 좋죠. 팔리잖아요. 네네. 어느 쪽을 보고 투자해 볼까요? 네, 뭐 바로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요. 기술력은 인정. 그런데 단 적자 규모 축소는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작년에 2021년 작년에 3년 만에 영업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올해, 다음 해인 올해 또 연간 적자 전환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보다 3분기에 적자 규모가 훨씬 커졌고 그러면 4분기부터 해서 적자일 건데 적자가 얼마나 좀 줄어드는지 좀 2분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 좀 실적에서도 적자가 좀 하단을 좀 지켜주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많았던 기업들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9월 달에 공매도 비중이 16.9%였어요. 근데 10월 달에는 거의 한 60% 이상 증가해서 28%까지 증가했었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군들과 그런 트렌드를 좀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매도 가격은 뭐 15,800원, 손절 가격은 13,4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 규모 축소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한 줄평 주셨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의 목표 주가 15,800원, 손절가 13,45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간암 치료제로 물고 트나요? 박셀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이 진행성 간암 치료제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했대요. 뉴스를 보니까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박셀바이오 하면은 그 재작년 그 하반기에 거의 한 20, 30배 갔었죠. 뭐 10,000원이었던 주가가 한 30만 원 갔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어떤 뭐 카페나 블로그에서는 그 박셀바이오 그 이제 간판에다가 절하는 사진까지도 뭐 기억이 날 정도로 투자자들로 하고 이제 이목이 집중됐었던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지난 10월 말에도요 좀 발표가 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개최한 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대표 성공 기업으로 이제 선정돼서 기업 성공 사례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임상과 관련돼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 눈여겨볼 만한 거 있고요. 일단 임상하고 있는 적응증이 간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이제 진행성 간암인데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2회 이상을 하고 있고 현지 시간으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열리는 이제 미국 간학회에서 예비 연구를 발표를 했죠. 근데 12명의 환자 중에서 3분의 1, 4명이 이제 완전 반응을 보였고 또 100% 질병 통제율이 이제 예후가 이제 좋지 않은 진행성 간암에서 나왔다는 게 뭐 획기적이라는 뭐 표현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바닥권에 있어서 또 최근에 시장도 좋고 바이오 분위기도 좋아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달 8일부터 12일에 개최되는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도 있어요. 최근에 원래 시장이 워낙 안 좋았을 때는 뭐 이벤트가 있다, 실적이 좋다, 무슨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주가가 전혀 반응을 못 하다가 지금은 좀 숨통이 트이니까 이벤트가 뭐가 있지? 찾게 되고 그래서 이 면역 항암 학회와 관련된 몇몇 제약 바이오주들도 계속 방송 혹은 뭐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요게 제약 바이오주의 투심을 좀 살릴 수 있을까요? 이 학회만으로 산다기보다는 네. 전반적인 또 분위기도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일정까지 있으니까 좀 더 요거로 사는 게 아니고 요거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된다. 보탬이 된다. 네, 보탬이 된다. 네, 보탬이 된다. 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참가 기업들 이게 뭐 일주일 전에 알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뭐 2주일, 뭐 한 달 전부터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이제 참가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ST큐브, 네오이뮨텍, 유틸렉스, 바이젠셀, GC셀, 루닛 등이 있는데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만 하더라도 한 20% 넘는 뭐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관련된 기업으로 트레이닝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쪽 보면은 여기저기 빅2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빅2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있는데 이 두 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약 90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흐름도 양호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긍정적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학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학회, 뭐 내년까지도 중요한 학회가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류마티스 학회가 일단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이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혈액 학회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네오이미텍 같은 경우는 혈액 학회에서도 이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SITC로도 관련되어 있고, 근데 혈액 학회가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회는 몰라도 그래 나는 이 학회는 진짜 알고 있어. 그 학회가 내년 1월에 매년 1월에 열리는 그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내년 1월에는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11월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1월 달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워낙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학회가 좀 있다는 게 바이오 기업에 물론 선별적이겠지만 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선별해 갈지 좀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은 뭐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이 면역항암 학회로 인해서 다시 막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들끓는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에 뭔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까지 빛을 좀 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박스바이오가 오늘 일단은 급등을 하긴 했잖아요. 네. 뉴스에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좀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제약바이오주에도 좀 수급이 들어오길 기다려 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신규 매수는 노.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한 줄 평으로는 여러 치료제 플랫폼을 보유한 건 좋다. 근데 변동성 확대 유의하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NK 세포 치료제, 또 차세대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또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 등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거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뉴스가 뭐 갑작스럽게 좀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앞서서도 LG 디스플레이 좀 공매도 비중을 말씀드렸는데 박셀바이오도 공매도 비중이 지난 9월 달에 1.59%였는데 10월 달에는 크게 늘었습니다. 4.71%,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었죠. 그러니까 그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베팅한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건데 또 바닥에 있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뉴스도 나왔고 그래 쇼커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뭐 변동성 확대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4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그 가격을 44,700원 비슷한 가격으로 오늘 좀 오전에 갔다 왔죠. 그래서 신규 매수는 아닌데 오늘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게 단기적으로 참 중요하겠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는 단호하게 노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또 길게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전략을 세워서 이 45,000원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바닥 확인 끝났나요? 비덴트를 한번 볼게요. 비덴트가 어제도 10% 넘게 급등했고 오늘은 장중 21%나 올랐습니다. 이 주가 반등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뭔가 비덴트만의 뉴스보다는 그 중간 선거에 따른 가상화폐 시장 그런 이야기는 좀 나오던데. 네, 그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그냥 한 개만 뽑자면 그 이제 비덴트의 최대 주주가 이제 인바이오젠이잖아요. 네. 네, 인바이오젠이 오늘 이제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관계사들 또 인바이오젠의 또 최대 주주 버키 스튜디오죠.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도 상승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비덴트도 상승하고 그래서 꼽자면은 그거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어요. 이제 빗썸 산하에 또 이제 뭐 빗썸 이제 경제 연구소가 있는데
중간 선거 관련된 좀 리포트가 있었고 또 이제 가상자산 투자 이력 공시 8명 중에 7명이 이제 공화당 소속이니까 또 중간 선거 앞두고 또 공화당이 좀 지금 뭐 초접전이긴 하지만 이제 상원에서조차도 조금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이긴다고 하면은 뭐 관련 법안 발의나 뭐 정책 논의 등 기대되는 부분 좀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대 주주의 좀 상한가가 좀 수급적으로 좀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지난 10월에 뭐 관계사들 좀 압수수색으로 급락한 부분도 있고 또 주가가 계속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좀 횡보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세,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좀 함께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비덴트에 대해서 최근에 좀 잡음이 뉴스가 네. 많았던 회사다 보니까 뭔가 손이 잘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계신데 비덴트 자체로만 봤을 때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가상화폐 시장이 난리가 났었을 때 정말 이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수수료로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네네. 실적 부분에선 최근에 어떤지 좀 시장 위축과 함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네, 그 작년 순이익 보시면은 뭐 수백억 적자 났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주요 사업을 보더라도 실적과 관련돼서 주가 모멘텀을 좀 찾기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단연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좀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트 가셔서 이제 공시를 보시면요. 공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제 보시면은 그런 거죠. 이제 뭐 리픽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리픽싱이 많다는 거는 이제 전환될 물량의 이제 발행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발행된 물량이 더 크게 증가하는. 근데 이런 전환되지 않은 물량도 기존에 굉장히 많은데 또 지난 9월 말에는 신규로 500억 CB 발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국정감사에서조차도 12 발행 너무 잦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회사 관계자는 12 발행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12 발행이 많다는 게 정말 뭐 좋은데 잘 쓰면 좋은데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좀 투자자들한테 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적보다는 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반등은 신규 매수에 대한 신호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거나 혹은 수익을 내고 나는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역시나 앞서 종목 뭐처럼 신규 매수도 좀 관망 놓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한 줄 평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는 과연 언제 될 것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자금 조달이 여러 이유로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12 발행을 하는 걸 텐데 그 부분은 뭐 진짜 회사 관계자가 아니니까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네. 그 부분에서 좀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좀 이렇게 신뢰를 좀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지난달에 하한가 간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5,000원 돌파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것까지 좀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4,975원까지 올랐다 현재는 4,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주가 5,000원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물론 12 발행도 뭐 자금이 필요한 이유도 각기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뭔가 공감을 100% 사지 않는다면 투심이 완벽하게 돌아오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꼬집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 오늘도 시장에 눈에 띄는 종목 다뤄봤고요. 이상엽 이사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